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의 헤드라인을 보면 온통 규제 이야기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 속에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더리움, 그 잠재력은 엄청난데 클래리티 법안 같은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 둘 사이의 충돌,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 자, 근데요,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이라는 기차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책적인 충격 때문에 잠시 속도가 느려진 것뿐이에요. 속도는 줄었지만 가야 할 방향은 그대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핵심적인 충돌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치의 세 가지 레이어, 또 앞으로 펼쳐질 4단계 확장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신호들까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규제.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아니면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 허들일까요? CLLT 법안 같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게 성장을 그냥 딱 막아버리는 그런 하드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속도를 좀 늦추는 소프트캡이라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규제가 허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가치는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가치는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개의 층, 즉 세 가지 레이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층, 바로 네트워크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내는 가스비, 그리고 블록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수익인 MEV, 또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일반 회사의 영업이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 바로 화폐적 프리미엄. 이게 이더리움 가치 평가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그냥 기술 토큰이 아니거든요. 담보자산, 준비자산, 심지어 이자까지 주는 자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금이 그냥 산업용 금속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큰 가치를 갖는 거랑 똑같아요. 이 프리미엄이 바로 가치 평가의 배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화폐적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직 좀 헷갈리신다면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프리미엄이 이미 자리를 거의 다 잡았어요. 성숙 단계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제 막 이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이더리움에 더 큰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 배수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기술이 얼마나 더 많이 쓰일까? 그 가능성에 사람들이 매기는 프리미엄인 거죠. 요즘 AI가 뜨겁잖아요. AI 인프라 기술을 가진 회사 주식이 막 오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가치를 이루는 세 가지 레이어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커져 나갈지 그 4단계 로드맵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술 플랫폼에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그 여정 말이죠. 이게 그냥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첫 계단은 ETF 채택으로 제도권에 발을 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 계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진짜 쓰이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엔 은행들이 결제망으로 쓰면서 속도가 확 붙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국가들이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 로드맵이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요. 지금부터 2026년까지가 초기 확장기, 그리고 2028년까지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시기, 마지막으로 2032년까지는 완전한 확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로드맵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이 가치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신호들을 짚어드릴게요. 이걸 보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격은 그냥 결과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볼 이 5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바로 그 원인이고 이걸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에요. 근데 그냥 늘어나는 건 의미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즉 가속도가 붙는 성장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건 투기가 아니라 진짜 수요구나 하는 증거고 진정한 폭발 직전의 신호인 거죠. 두 번째 신호는 공급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 압박 현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킹이나 ETF 때문에 이더리움이 계속 잠겨요. 그러면 시장에서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 즉 유동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시장에 풀린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게 바로 랠리의 아주 고전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자, 빠르게 세 가지 신호를 더 볼게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위에서 단타치고 투기하는 거래량보다 진짜 결제에 쓰이는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큰 손들, 기관들의 재무제표에 자산, 이더리움 이렇게 딱 찍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격은 오르는데 이상하게 변동성은 줄어든다? 이건 이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기관들이 묵직하게 들고 있다는 신호, 즉 성숙한 자산이 되어간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2026년 2월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제일 중요한 신호 2개, 스테이블 코인 가속화랑 공급량 잠김. 이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 3개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직 폭발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들이 예열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복잡하고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신다면 전 이걸 꼽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단 하나의 트리거, 바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가속화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여기선 반대죠. 연쇄적으로 폭발시킬 첫 번째 도미노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규제라는 안개 속에서 시작해서 이더리움 가치의 본질을 찾아온 여정, 그 마침표를 찍어보죠.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더리움은 성장이 막힌 자산이 아니라 규제라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구조적인 가치 확장을 묵묵히 진행 중인 자산이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보셨죠? 신호들은 명확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확장이 일어날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정해진 미래에 가깝습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정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인가? 그 속도는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몫이겠죠.